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네. 접근하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라는 게 그동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사실 신이 아니고서야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극단적인 공포 심리가 확대가 됐을 때 점진적 저가 매수를 하게 되면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좀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많이 힘이 듭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죠. 어제 블랙 먼데이를 보내고 나서도 우리 증시는 니케이 지수 6% 급등을 부러워서 보기만 할 뿐 오늘 우리 반등은 반등 폭은 대부분 반납을 했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좀 지속됐습니다. 오늘 장 총평부터 해주신다면. 네, 일단 전강 후약이라고 조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장전에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굉장히 좀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전 지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좀 낙폭이 확대됐고, 기존에 올랐던 것들 전부 다 이제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자동차처럼 관세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또 약세를 이어갔고요. 조선이나 방산 같은 기존의 주도주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관련된 이슈,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변동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변동성을 우리는 확실히 또 밤사이에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10여분 사이에 10% 이상의 움직임, 변동성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 어떤 상태라고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극단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반 투자분들은 사실 이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우신데요. 언론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 가지고 빅스가 많이 올랐다, 40%를 상회했다, 이런 뉴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것 외에 사실 이 외신에서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포가 극단적인 공포 심리가 확산됐을 때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낮아지는데 저도 역대 가장 낮은 수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0에서 100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난주에 4포인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악화가 되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 이제 장 열리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이유는 지금 외신이 아니라 이제 해외 언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90일 정도 유예할 수 있다, 이런 루머가 막 돌았어요. 그래서 매그니피션트 7부터 시작해서 나스닥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였는데, 근데 이게 사실 백악관에서 가짜 뉴스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시장이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억눌렀던 가장 핵심 키포인트, 이게 관세인데요. 관세가 조금이라도 유예되거나 아니면은 폐지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호재 하나만 나오더라도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기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가짜 뉴스까지 생성이 되면서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인데, 어제 미국발 관세 공포 확산 속에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또 V-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에 나서고 계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매수 전략 가져가시는 거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주식시장에서 이 굉장히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접근하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라는 게 그동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사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은 사실 신이 아니고서야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공포 심리가 확대가 됐을 때 점진적 저가 매수를 하게 되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 수익률은 성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V코스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V코스피 40%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연간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40% 변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간으로 바꿔주게 되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하루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은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는 그 과정 중에서 변동폭이 컸고 이렇게 시장에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섣불리 손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공포 심리가 확산됐을 때 어느 누구도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이때 조금씩 저가 매수를 하고 기다린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8배.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네. 최근 10년 동안에 이 1% 정도 수준이 될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저가 매수를 하는 방향은 저는 좀 옳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의 저가 매수는 옳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금 같은 기관과 외국인의 행보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3년의 최대 규모로 국내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주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역대 5번째로 큰 금액을 순매도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볼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차이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외국인은 굉장히 활발하게 매매를 하는 그런 투자들이고요. 연기금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짧게 매매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나가려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고요. 연기금은 어쨌든 장기적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때 그때 저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투자 시점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시장에서 나는 짧게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근데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난 유보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사실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올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좀 길게 가져간다면 연기금의 행태에 따라서 조금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방금 질문 말고 그 전에 질문에 이제 연장선으로 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싸진 건 맞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짧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대로 방어하는 그런 전술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게 옳은 선택을 좀 하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세 폭탄이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또 보여줬잖아요. 업종별 희비차가 또 이제 큰 시장이 펼쳐질 것 같은데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보다 높았습니다. 영업이익 6.6조 원 기록을 했고요. 시장 컨센은 원래 5조 원 중반대였는데 그것보다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실적이 탄탄하다면 주가 낙폭이 제한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매도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안정적인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실적을 확인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해도 좀 늦지 않고요. 그래서 실적이 양호한 전망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산업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쪽 좀 주목하고 계세요, 팀장님은?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그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에 지금은 조선이나 방산처럼 성장 스토리가 강하고요.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최우선 선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도 기대감은 낮았는데 지금 실적이 좋다 보니까 네. 미국 증시가 조금만 올라주게 되면 반등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실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주목해보고 오늘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한번 주목해보면서 우리 시장 정말 반등이 하루빨리 나와줬으면 하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